바다가 푸른 파도 대신 쓰레기, 기름,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찬 곳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투쟁과 포기 사이에 가혹한 경계가 있는 곳 말입니다. 마닐라 북부 항구에 으르렁거리는 크레인과 쌓여있는 컨테이너 바로 너머에는 숨겨진 세상이 존재합니다. 빛나는 여행 가이드북이나 뉴스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변이나 번화한 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 투쟁, 그리고 가장 강인한 남자들조차 멈춰서서 만약 내가 그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한때 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마닐라의 어두운 면에 대한 다음의 충격적인 5가지 사실을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샤본 쓰레기 바다, 생명이 쓰레기 속에 잠긴 곳.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앞에 거대한 쓰레기 바다가 펼쳐지는 광경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낡은 양철 지붕들이 마닐라만에 검고 출렁이는 물결 위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수천 가구가 밤낮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호화로운 쇼핑몰이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마닐라시는 얼핏 진보와 번영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대해보면 진정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평등, 빈곤,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빈민가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급속한 도시화, 부실한 계획, 그리고 수도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이주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1950년대부터 농촌 주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닐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 외곽, 강변, 해안선을 따라 임시주택을 지어야 했습니다. 미흡한 기반시설과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결합하여 마닐라 많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이 나라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들에게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나무 조각, 플라스틱, 금속으로 지어진 임시주택의 혼란스러운 덩어리 속에서 한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냄새와 물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국립고체 폐기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마닐라는 매일 약 9,7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충격적이게도 그중 17%는 처리되지 않고 강과 바다로 바로 버려집니다. 한때 국가의 상업적 힘의 상징이었던 마닐라 항구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핫스팟 중 하나입니다. 수면의 모든 일제곱미터는 과도한 소비에 대한 가혹한 경고입니다. 비닐봉지, 패스트푸드 포장지, 병들이 쌓여 만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바다가 죽고 미래마저 잠겨버린 이처럼 끔찍한 생존 상황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넣은 것은 무엇일까요? 샵2 쓰레기장에서 얻는 양식, 한 페소마다 교환되는 삶. 깨진 병 조각과 녹슨 캔으로 상처투성이 손을 가진 38세 남자가 매일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자녀를 위한 음식을 찾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년간 유독성 먼지를 마셔 목소리가 쉬어버린 새 아이의 아버지 라몬입니다. 라몬과 이곳의 수천 명의 삶은 쓰레기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그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장갑도, 휴식도, 안전망도 없이 맹렬한 햇볕 아래 12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는 제가 찾는 모든 병, 모든 금속 조각이 아이들의 식탁에 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멈추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몬의 일은 쌀, 피쉬소스, 소금을 살 페소 몇 푼을 벌기 위한 끊임없는 고군분투이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난달에 깨진 병의 배인 상처 때문에 그는 임시 진료소에 가야 했고 번 돈의 절반을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학교에 가는 꿈을 꾸는 막내딸 안나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해안을 따라만 5천 가구 이상이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주택도, 안정된 수입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벗어날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라몬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녀들이 굶주림을 겪지 않고 자신이 직면한 것을 겪지 않도록 매일 싸우는 수천 명의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명입니다. 라몬의 삶은 부모의 사랑이 삶과 죽음의 얇은 경계에 직면하는 현실의 가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딸 안나의 작은 꿈은 과연 실현될까요? 아니면 쓰레기 더미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릴까요? 샵3 보이지 않는 세대, 미래가 뿌리째 도난당한 곳. 마닐라 해안 빈민가 어린이의 40%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학교가 없고 배울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족의 40% 이상은 깨끗한 물이 없어 쓰레기, 기름, 미처리 폐수로 가득 찬 같은 강물로 마시고 요리하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 세대 간 함정은 아이들이 꿈을 꾸기도 전에 미래를 삼켜버렸습니다. 운 헤버테트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빈민가는 출구 없는 세대 간 함정이 되었습니다. 설사, 피부 감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은 일상생활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정도로 흔합니다. 그것들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고 생존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곳에서 존재의 리듬으로 여겨집니다. 더 끔찍한 것은 세이브 더 칠드런 필리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해안 지역의 7세에서 12세 어린이 중 64%가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시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출생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공교육, 의료 서비스, 심지어 시험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우기가 오면 이 임시주택들은 질병의 번식지가 됩니다. 댕기열, 폐렴, 설사는 빠르게 퍼지며 아이들이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필리핀 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이 해안 빈민가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완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도심 지역 어린이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부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민등록, 행정구역 코드 또는 어떠한 법적 인정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의료복지를 누릴 권리도, 재난구호를 받을 접근성도 없으며 강제 이주 시 항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수도의 시민으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채 태어나고 자라며 어쩌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시민이며 그들의 미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토지 관리, 예산 할당,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 정의의 실패가 낳은 가혹한 결과입니다. 샤포 어둠 뒤의 여성들, 탐욕과 고통 사이의 전쟁. 이 빈민가에서 단 한 끼 식사, 한 지붕, 혹은 자녀를 위한 약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현실을 감히 직시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 인구의 약 40%는 여성이며 그들 중 다수는 가정의 주요 생계 부양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존은 빈곤, 착취, 시스템의 방치라는 가혹한 현실에 의해 형성되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기회가 극히 드문 환경에서 그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수거인이 되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뒤져 플라스틱, 금속 또는 몇 페소라도 팔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종종 장갑이나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조건에 용감하게 맞서 유독성 폐기물을 분류하며 날카로운 물체, 박테리아,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더욱 나쁜 것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 활동의 위장으로 사용되는 노래방을 포함한 지하 경제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장시간 일하며 보호나 감독 없이 종종 퇴폐적인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에는 일부 여성들이 음식, 숙소, 의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얻기 위해 몸을 팔아야 합니다. 사회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은 그들이 이러한 품위 없는 위험한 상황을 견디는 것 외에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직업을 둘러싼 낙인 때문에 침묵하도록 강요받으며 이는 그들을 모든 지원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이 여성들을 위한 보호는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자금이 부족한 지방 당국은 어떠한 의미 있는 안전 조치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대, 괴롭힘 또는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틀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 비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대체로 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투쟁은 마닐라 빈민가의 벽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비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채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까요? 샵5 파그파그, 페그페그, 오래된 닭뼈 요리와 희망의 붕괴. KFC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이 부족하고 생존이 매일의 투쟁인 마닐라의 빈민가에서는 닭뼈조차도 활용되어 파그파그, 페그페그 라는 요리가 됩니다.
겸손하지만 극도로 중요한 닭뼈 아도보 요리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빈곤 속에서 사는 가족들에게는 낭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버려졌던 뼈들은 귀중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것이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선이 되며 그러한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기지를 강조합니다. 매일 그들은 쓰레기장에서 남은 닭뼈, 껍질, 그리고 남은 고기 조각들을 모아 깨끗이 씻고 삶아서 간단한 아도보 소스에 요리하여 며칠간 지속될 수 있는 식사를 만듭니다. 매력적이지 않게 들릴지라도 이 요리는 극심한 빈곤에 직면한 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단지 그들이 쓰레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36시간 만에 폭우와 예상치 못한 높은 조수가 마닐라 항구 인근 빈민가의 70% 이상을 잠기게 했습니다. 이미 취약한 재활용 재료로 지어진 집들은 이제 더러운 오염된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층을 쓸어 집으로, 침대로, 전기밥솥으로, 심지어 공동 생활 공간으로 넘쳐들어갔습니다. 이곳 가족들에게 홍수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안정감마저 파괴했습니다. 마닐라만은 점차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닐라만의 해수면은 매년 평균 0.4c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빈민가의 홍수는 더욱 빈번해졌고 그 결과는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 3주 만에 보건부는 설사, 피부 발진, 호흡기 감염 등 질병으로 인한 입원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세코 지역의 한 지역 의료센터는 재해 후 10세 미만 어린이의 62%가 심각한 영양실조 또는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교육에 희망을 주었던 임시교실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깨끗한 해안, 깨끗한 삶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재활용센터가 침수되어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색깔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벽화들조차도 칠흑 같은 물속에서 번진 얼룩이 되었습니다. 한때 희망의 빗줄기처럼 보였던 것들은 이제 홍수에 휩쓸려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붕괴의 악순환이며 폭풍 한 번이 집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를 휩쓸어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닐라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투쟁과 회복력에 대해 시간을 내어 시청하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인함과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귀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세계의 심장부에서 나오는 더 강력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